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왜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게 굴림운동인데 슬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얘가 미끄러지다가 어느 순간에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할 건데 그 돌아가는 거리와 시간에는 마찰계서가 작용하지만 실제로 물체가 결국에 모였을 때 다시 굴림운동을 했을 때 거기에 마찰계서 작용하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에너지 손실도 마찰계서 작용하지 않는다. 마찰계서 작용하는 건 얘가 얼마나 거기가 다르지 시간과 얼마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네, 그래서 굴림운동에 대한 문제는 2-7번 문제 풀어보면 좀 좋습니다. 2-7번이 뭐냐면 경사도에서 얘가 굴림운동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정지마찰계서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얘네들이 선형 운동량, 슬립에서 미끄러진다라는 건 얘네들이 뭐가 되면 결국에는 얘네들의 질량 중심의 속도는 줄은 거예요. 그랬다라는 건 결국에 얘네들 운동량은 줄었잖아. 하지만 얘네들 충돌 상황으로 바라는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거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운동량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회전까지 포함했을 때는 여러 운동량이 새로운 운동량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각 운동량입니다. 네, 각에 대한 운동량이라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랬을 때는 운동량이다, 선형 운동량이다, 뭐를 곱하냐? 네, 모멘트 파를 외접시키면 각 운동량이 나와요. 제가 각 운동량의 정의입니다. 네, 앵귤러 모멘텀의 얘 정의가 각 운동량이 이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각 운동량을 미분하면 뭐가 나와? 토크가 나와.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형들을 비교하면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얘네들을 시간에 따라 미분해서 뭐가 변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얘를 미분할 거고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뒤에 거 왜죠? 그다음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요. 뒤에 거 미분. 근데 우리가 이건 봤다. 얘가 우리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뒷선 BP F 운동량의 변화다. 뉴턴 제2법칙. 그래서 앞에 거를 보면 얘가요. 뭐냐? 얘가 0입니다. 왜 0이냐면 이렇게 보면 돼. 거리에 따른 시간의 변화라는 건 뭐야? 이 벡터죠. 그 다음에 운동량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해요? 뉴턴이 질량 곱하기 속도 벡터라고 정의했잖아. 그러고 나면 자기 자신끼리의 뭐예요? 외적이죠. 자기 자신끼리의 외적은 사인 0이니까 0입니다. 그때 얘가 0이 되거든요. 그럼 결론 자체는 뭐냐? D틈을 DM을 했더니 얘의 의미가 무슨 의미다? 네, R 크로스 F였고요. R 크로스 우리 앞에서 뭐라고 정의했어? 속도라고 정의했어. 그래서 힘이랑도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운동량이 변했어. 그럼 토크가 작용한 거야. 그렇게 해서 운동량이 변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노트북 가져와야 되는 거 영상 보여줘야 되네. 그러네. 그럼 또 올라가자. 석현이랑 해. 네, 그래서 얘가 토크로 작용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각 운동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우리가 벡터 대응 이야기 좀 알았으니까 스칼라에 대한 의미를 좀 보자라는 거야. 우리 각 운동량이라고 하면 얘가 R 크로스 P인데 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아보기 어려운데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량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런 질량이 M인 질량이 원 운동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얘 팔의 길이 R이라고 들고요. 얘 속도 V라고 가정할게요. 삼형 운동 속도가. 그러면 얘네들의 각 운동량은 R 크로스 F라고 들 수 있고 R 크로스 P라고 들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 그러면 R을 얘네들의 크기만 구한다고 가정하면 얘가 R, P, 사인 세타인데 90도라고 가정하자. 원운동이니까 그럼 RP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얘 그러면 얘 팔의 길이 곱하기 얘 운동량 MV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원운동에서의 속도니까 우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반지는 곱하기 각도도 표현할 수 있죠. 스칼라 것만 따지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이거 봤다. 뭐야? MR 되고 앞에서 얘기한 I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각 운동량도 우리 앞에 봤던 운동량과 거의 똑같이 생각된다는 거야. 선형 운동량이랑도.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번 오늘 수업까지 정리하고 나면 진짜로 시간 되신다면 한번
회전력학 R1부터 R2까지 전부 가면서 선형운동이랑 비교해보고 쓰세요. 이 공식이 어디에 대응되지 한번 적어봐. 그럼 되게 간단하고요. 되게 편합니다. 왜? 다 거기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냥 우리 토크 같은 경우에는 R 크로스 F라고 쓰고 얘를 IP라고 IR라고 쓸 수 있다고 했잖아. 크기만큼 하다 가정하면. 그리고 얘가 이벡터예요. 그러면 가운동량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라고 적을 수 있냐? R 플러스 P인데 얘는 뭐야? I 오메가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벡터도 똑같고 쌍방이네요. 네. 서정운동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운동량은 뭐야? MV잖아. 그러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면 가운동량은 거기서 질량 역할을 회전관성 곱하기 각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편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가운동량은 결국에는 얘를 변화시키는 건 누구냐? 토크입니다. 그럼 만약 토크가 없다 그러면 만약 토크가 0이야. 그러면 당연히 dt분의 dL이 0인 거고요. 결국에는 뭐다? L의 크기가 몇이어야 돼요? 1자가 됩니다. 얘를 뭐라고 하느냐? 가분동량 보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많이 봤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걸 볼 겁니다.